네, 오세훈 서울시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집무실이 있는 그럼 6층으로 출근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10년 전에도 6층이었습니까, 집무실이? 10년 전에는 건물이 달랐죠. 전혀 달랐죠. 그때는. 신축 건물이 그동안에 만들어졌고요. 네.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는 어제부터 새로 출근했습니다. 네. 자, 6층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자, 당선 소감으로 이 성추행 피해자가 편안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뭐 지시를 내린 게 있으십니까? 예, 모종의 조치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네.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심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할 텐데 네. 그분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본인의 의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피해자 네, 측과? 뭐 아직까지 만나진 않았는데요. 네. 예, 의사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참. 그리고 이게 방금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첫 이제 코로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을 내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리두기를 뭐 좀 풀어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거리두기를 풀면 안 되죠. 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영업 시간대가 다른 업종도 많고 네.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게 영업을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특징을 잘 살려주면 이 소비자들이 몰리는 시간대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9시나 10시로 영업 금지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그 시간에 대중교통에 많이 몰려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어쨌든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업종별, 업태별로 네. 그 직능단체별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종에서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열심히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을 뿐이죠. 네. 서울시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중앙정부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구청별로 다 따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 대책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대책과 더불어서 그 신속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죠. 이미 영국, 독일, 스위스를 비롯해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한 달 전부터 네.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업종별, 업태별 매뉴얼, 세분화된 네. 세밀한 매뉴얼과 더불어서 이 자가진단 키트를 영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네. 그러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방역 대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요. 자,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아직 일주일 안 됐습니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네. 법령보다도 오히려 더 그 강화된 규제책을 재건축, 재개발에서 서울시가 구사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그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신중하게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 그게 행정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법을 지금 이미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지금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는 좀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를 통하지 않고도 뭔가 규제를 완화할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안별로 다르죠. 네. 시의회의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네. 시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시의회와 협의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의장단을 뵙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네. 공조직인데 최대한 협의를 드리겠다,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였는데 네. 어저께 뵙고 대화를 나눈 제 느낌은 기대할 만하다. 그래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국무회의에도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죠? 이제 야당 소속으로는 사실상 유일한 참석자가 되는데 대통령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좀 무슨 뭐 건의를 하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래야 되겠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도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국무회의에 그 배석자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토론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네.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자, 좀 정치 얘기를 살짝 해보면 내년 이제 대선입니다. 이번 표심에서 이 중도층의 위력이 나왔다. 2030 표심도 얘기를 했는데 네. 내년 대선도 그쪽으로 당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 당의 정체성과 맞는 분들의 표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른바 스윙 보터라고 하는 네.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게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사실 2030을 비롯해서 젊은 층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저희가 잘해서도 아니고 네. 뭐 제가 꼭 마음에 드는 후보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볼 테니까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청년들이 지지 연설을 하면서도 네.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년 대선에 직접 뛸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어제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네. 혹시 대선 때 뛰진 않더라도 역할을 좀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한계는 있죠, 분명히.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뽑아놨더니 유능하다,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은 가장 크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열심히 뛰어서 일을 잘하는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이제 정말 압승으로 10년 만에 서울시에 복귀하게 해준 이 서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너무 많은 사랑과 성원을 주셔서 제가 이 성원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정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민주당과는 달리 그 가치들을 존중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선거 때 들었던 민심의 소리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